네, 안녕하십니까. 조혜연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요, 이제 그 바둑에 맞은 전략 중에 이제 패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는요, 이 바둑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처음부터, 그러니까 초반 단계부터 이제 끝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 바둑팬 분들께서는 패를 즐기는 분도 계실 것이고 패가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이 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패를 어떻게 고수들은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많이 나오는 형태를 바탕으로다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제가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치받는 수에 대해서 이게 눈목자일 때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를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넘어가고 젖힐 때요. 여기를 젖히고요. 흙은 이렇게 늘어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밀려가지고 흙이 좀 초반부터 실속이 없는 그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둑은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이 바둑이 호선 바둑이다. 즉 흙의 경우에는 범을 6집 판을 줘야 되고요. 백의 경우에는 최소 5대5의 승부를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를 끊고요. 어제 이제 우리 프로기사들이 생각하는 이제 정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두었을 때 꼬부리고 이렇게 마늘고 붙이는 수까지 제가 소개를 드렸었죠. 마늘고를 붙이는 이유는요. 이렇게 씌우는 수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일감인데요. 이 수가 좀 별로라는 결론이 났거든요. 이렇게 두고요. 끼울 때 이제 어느 쪽으로 끊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디로 끊고 싶으세요? 1번, 2번.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1번, 2번 중에 한 30초 드릴게요. 하나는 별로고 하나는 좋습니다. 1번이 안쪽으로 끊는 수, 2번이 바깥쪽으로 끊는 수. 자, 1분. 1분 아니라 30초 지났습니다. 자, 1번 쪽으로 끊고 싶으신 분. 다음 분, 두 분. 자, 2번. 저요. 나좀 느려. 정 선생님은 끊기 싫으세요? 아니 근데 이 상황 안 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정 선생님은 아직 못 걸리셨어요.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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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2번입니다. 1번이 아니에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제가 이걸 안 했었거든요. 이렇게 두면요.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직 이제 매길 수순이에요. 이거는 먹히니까는요. 이건 너무 쉽게 죽으니까 안 되죠. 여기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 단수 치고. 이렇게 따내고요. 단수 치고 끊습니다. 여기까지는 필연의 수순이죠. 필연인데요. 단수 치고요. 일단 하나 끊어놓고요. 여기 하나 붙여놓고요. 붙여놓고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빠지면 흙은 이제 여기 막아야 되는데요. 잡고 흙이 뭔가 이제 이런 거를 둔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모양이 일단 좋지가 않죠. 지금 흙이 나중에 이렇게 미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서 흙의 실리보다는 백의 세력이 압도적인 그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끊는 수는 그다지 추천드리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따내야 되는데요. 다 놓고 따내야 될 뿐더러 이렇게 밀렸을 때 나중에 백이 엄청나게 당당한 모양이 됩니다. 흙은 흙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애시당초. 정답은 2번. 바깥쪽으로 끊으셔야 됩니다. 이거 혹시 제가 말씀 안 드리면은 또 안쪽으로 끊으시면은 바둑이 나빠지고 또 저를 또 조연 선생님 시킨 대로 두는데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몰라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의 사실 주제는 이제 폐이기는 한데요. 여기도 폐가 나오네요. 네, 먹고 줬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두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큰 자리를 둡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백의 실리, 그 다음에 이제 흙의 세력의 갈림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이제 흙의 입장에서 낫습니다. 나중에 여기 수법이 있죠? 여기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끊고, 그 다음 수, 네,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빠져서 백은 여기 잡을 수 없죠? 먹히니까요.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먹는 수가 있습니다. 뭐 당장은 아니라고 해도 언제든지 이렇게 요석 두 점을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그림은 이제 흑백 간의 이제 호각의 진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바깥으로 끊는 수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강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이 바둑을 두실 때 빈번하게 나타나는 차례요. 한 번씩 드셔보세요. 차부차. 아유,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꽃이 예전에도 있는데. 차를 좋아하는 회원분이 계셨었는데 아무튼 네, 여기서 단수를 칩니다. 네, 이제 단수를 칠 때를 비롯해서 이렇게 폐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폐 모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 아카데미에 등록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다 엄청 잘 주시거든요. 타이즈 6단 이상에서 6단에서 8단, 이제 9단 왔다 갔다 하시는 레벨이라서 제가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지금 패싸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평균 이상의 감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있는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어떠세요? 이제 속이 시원하실까요? 이렇게 두면은 어떻게 흙이 마음에 드세요? 좀 이상해 보이죠? 실수도. 약간 네, 아까 전에 정석을 볼까요? 이제 정석은 이거였는데요. 여기 돌이 하나 있고 하나 있습니다. 한 수 놀았어요. 물론 이제 아까 정석보다는 이제 더 두텁긴 하지만 가장 좋은 자리를 놓칩니다. 그래서 이 상대가 이렇게 도발을 해왔을 때 그렇다고 이렇게 둘 수는 없겠죠. 이거는 팩감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큰일 나요. 아, 난 이렇게 두고서 팩감 여기 써야지 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끊겨가지고 네, 이거는 진짜 웃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폐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폐에서 자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제가 대회 나가면은 심판 볼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폐 모양이 나왔을 때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외람되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폐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파이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수가 근데 그러니까 이런 수법이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상태예요. 이제 그 사실을 인정을 하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따냈을 때 이어주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정석에 비해서 백이 별로 득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두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백이 이어주면 네, 뭐 지켜두셔도 뭐 나중에 보면 이제 달리는 수도 있고요. 이제 충분히 이제 흙이 둘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일 피해야 되는 것은 네, 폐 모양이 나왔다고 해서 이 어떤 찝찝함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수는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모양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모양에서 네, 이렇게 폐가 났습니다. 폐가 났는데 이 폐를 백이 이렇게 싸우고 있고 흙이 따냈습니다. 백이 딴 데 폐감을 썼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폐감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해소를 할 때 이렇게 해소하는 수는 어떨까요? 좋은 수일까요? 안 좋은 수일까요? 네, 폐를 이겼는데 좋지 않습니다. 네, 좋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소를 해버리면은요, 예, 여기랑 이제 맥락이 똑같습니다. 모양이 벌써 우형이 됩니다. 모양이 뭉쳐있죠?
그리고 이 패를 이겼는데 패를 이겼다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은요. 패를 이겨서 와장창 이익을 볼 때 그때 패를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패를 이겼다라기보다는 패를 해소했다에 가깝죠. 패를 없앴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거는 단수를 치시고 이 정도 돼야지 패를 이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이걸 두신 다음에 이거는 어지간하면 안 두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건 상황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은 이 패 모양은 이제 쌍방간에 더 이제 전략적으로 잘 다루는 분이 고수입니다. 사실 패의 영역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고수분일수록 바둑이 이제 상수일수록 이 패를 잘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이 패 모양에 익숙해지며 이 패를 어떤 식으로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패가 나잖아요. 네, 이렇게만 해도 패 모양이 납니다.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 굉장히 찝찝한 패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둬서 패를 하는데요. 이 패를 하는데 흙이 패감이 많아서 이렇게 와장창 따내버리면 백이 거덜이 나버리거든요. 이런 모양도. 그러니까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는 패감이 없으면 이렇게 못 둡니다. 사실은. 그럼 어쩌란 말이냐. 여기 상대가 이렇게 패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패감이 내가 없는데 그러면은 그냥 살려줘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패를 하실 때는 패감이 많거나 적어도 이 돌에 준하는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 때 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은 전체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실전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득을 볼 수 있으면 이 패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요. 이 패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막아서 상대를 조그맣게 살려주는 게 이익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판마다 다른데요.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이제 아마 애호가 분들 중에도 다들 고수이시기 때문에 이 패를 이제 능수능란하게 다루실 줄을 알아야 됩니다. 네, 이제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 상수일수록 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패를 어떻게 익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이제 기보를 보실 때나 혹은 상수분과 대국을 하실 때 패를 어떤 식으로 요리하는지 다루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셔요. 저도 이제 프로 사범이라면 패에 대한 두려움은 좀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를 내면은 이제 패 자체를 피하시는 거나 아니면은 패를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은 아까 이제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 패를 들어갈지 말지 혹은 패를 회수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할지 말지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결정 자체를 판 전체를 연동해서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패가 하나 있습니다. 패를 2개를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를 놔두는 것도 충분히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패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정말 잘 두는 분일수록 패를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모양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것도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네,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서 닿으면서 어디다 두시죠? 여기서 백이 먹었을 때 흙이 닿으면서 여기 막는 거죠. 네, 이으면 3, 3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두면 어떻게 드실까요? 위에서 단수. 네, 정답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이렇게 두는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걸 둡니다. 따내요. 그런데 백이 만약에 이렇게 치명적인 패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치명적인 패감에 만약에 이제 받지 않고 이렇게 따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것은 현명하지 않겠죠. 네, 무조건 큰 패라면 받으시고요. 백이 이 패를 따내면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 패를 다루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지키시는 수는 비추예요. 패는 반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백이 이었을 때 지켜도 괜찮은 장면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패감을 쓰시던지 아니면 큰 자리를 두십시오. 그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흙이 이렇게 지켰을 때요. 그러니까 여기 따냈을 때 지키면은 100이 큰 자리를 둘 겁니다. 반상이요. 100은 끝까지 있지를 않고 여기를 이어주지를 않고 계속 이 패를 방치를 하면서 이 패로 얻어지는 어떤 반사 이익을 누릴 거거든요. 흙도 만약 팩감도 없고 여기 뭐 당장 따낼 처지가 못 된다라고 하면은 반상에 큰 자리를 두십시오. 여기서 이거 두고 이거를 두면서 초반 토석에서부터 밀리는 경우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자체로는 큰 자리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 백도 단단하고 이 백도 아주 단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수의 가치는 있으나 다소 느릴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폐에 대한 지침이었고요. 일단 여기를 뒀을 때는 하나 따내시고 팩감 주면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상에서 이제 팩감을 쓸 것인지 큰 자리를 줄 것인지를 스스로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폐에 대한 짧은 특강이었고요. 폐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부터 더 고수가 되려면 사실 폐라는 어떤 관문을 피해 가실 수는 없습니다. 바둑 둘 때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폐 싸움이 나고 뭐 못해도 반패 싸움이라도 나는 거기 때문에요. 혹시 폐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서블님들 줄때 이제 팩감이 많다 적다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팩감을 표현할 때 이제 팩감을 해소하고 뭐 그런 이후에 그 모양 변화에 네, 따른 그 크기 변화 비교가 네. 가능해야 그럼요.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어렵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올리자면요. 이 팩감이라는 거, 팩감을 규정하는 것은 이 지금 이렇게 싸우시는 팩감, 이 패보다 팩감의 크기가 클 때 팩감입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를 두었다고 해서 이건 팩감이 될 수가 없겠죠. 이걸 팩감이라고 뒀는데 백이 이었을 때 이 수가 심각하게 손해라고 한다면 이건 팩감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팩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팩감이 됩니다. 그런데 또한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팩감일까요? 아닐까요? 백이 여기 따냈습니다. 가치 판단 들어가셔야죠. 백이 이것을 잇는 게 좋을까요? 여기를 잇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위를 이어야죠. 무조건. 위를 이어야 되는 이유는요. 흙이 따낸다고 하더라도 흙이 최소한 하나, 두 수를 둬야지 패를 이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패가 한 15집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15집 이상이긴 하지만 20집짜리 패라고 해도 두 수를 둬야 되기 때문에 한 수가 10집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는 보십시오. 이 수는 한 큐에 15집 이상을 벌어버렸습니다. 1, 2, 3, 4, 5, 6집 15집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100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 수에 15집 이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이 받아야 돼서 이 수가 팩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도 상대가 팩감을 썼는데 패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는 바둑을 두는 거지 패를 이기기 위해서 두는 건 아니거든요. 또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에이, 바둑은 져도 패는 이겨야 돼.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일단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분의 기풍이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 기사들은 패는 지더라도 바둑은 이겨야 된다라고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 패의 가치, 이 팩감의 가치를 패의 가치랑 비교를 했을 때 이 패를 항상 나누기 2를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최소 2번 이상 둬야지 해소가 가능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패, 초반에 만패불청하는 패 있죠. 이거는 뭐 패라고도 볼 수 없네요. 거의 받아야 되니까. 이런 패는 초반일수록 이제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팩감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절대 팩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또 예외일 수가 있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건 지금 현재 레벨에서 구별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믿고 두셔야 됩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원론적이자 또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말은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은 분명히 지금 패를 활용해서 많은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은요. 이제 상대분들, 특히 이제 고수분들이 이제 패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분명히 영감, 인스퍼레이션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패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세요.